척추과 의사들이 숨기던 그 안기, 골다공증을 10년 앞당깁니다. 요즘 당신의 앉는 습관, 혹시 이렇지 않으신가요? 등을 굽히고 골반을 뒤로 빼서 소파에 깊숙이 앉는 그 자세 말입니다. 척추 전문의들이 경고하는 이 앉기 방식이 실제로 골다공증을 무려 10년이나 앞당길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많은 분들이 편하다고 생각하고 매일 반복하고 있는데 지금부터 그 이유를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50대 이상의 분들에게 이 정보는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부터 뼈 손실이 급속도로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먼저 우리 척추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척추뼈들은 정렬된 상태를 유지하려고 설계되었습니다. 우리가 서 있거나 허리를 곧게 펼 때 척추뼈들이 최적의 위치에서 체중을 균등하게 나눠받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정렬된 상태가 유지되어야만 뼈에 자극이 전달되고 뼈가 튼튼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척추는 총 33개의 뼈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각의 뼈가 제 역할을 해야 전체 척추가 건강합니다. 척추뼈 사이에는 디스크라는 쿠션 같은 조직이 있습니다. 이 디스크는 척추뼈들 사이의 충격을 흡수하고 척추의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그런데 나쁜 앉기가 지속되면 이 디스크의 비정상적인 압력이 계속 가해집니다. 마치 스폰지를 계속 한쪽 방향으로만 누르면 그 모양대로 변형되듯이 디스크도 변형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등을 굽혀서 앉으면 어떻게 될까요? 척추뼈들이 앞쪽으로 압축되기 시작합니다. 특히 척추뼈 사이의 디스크와 척추체 앞부분에 과도한 압력이 집중되게 됩니다. 이 상태가 반복되면 척추의 뒤쪽 뼈들은 자극을 거의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뼈의 뒷면이 계속 방치되면 그곳의 혈액순환도 저하되어 더욱 약해집니다. 뼈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고정된 구조가 아닙니다. 뼈는 살아있는 조직으로 받는 자극과 스트레스에 따라 밀도가 계속 변합니다. 이를 뼈 개형이라고 부르는데 자극을 받는 부위는 더 단단해지고 자극을 받지 못하는 부위는 점점 약해집니다. 등을 굽힌 앉기가 계속되면 척추의 뒤쪽 뼈들이 점진적으로 약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근육이 운동하지 않으면 위축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뼈 세포들은 주변의 기계적 자극에 반응합니다. 압력이나 스트레스를 받은 부위의 뼈 세포들은 더 많은 미네랄을 축적하여 단단해집니다. 반대로 자극이 없는 부위의 뼈 세포들은 미네랄을 방출하게 되어 약해집니다. 10년 이상 나쁜 앉기를 계속하면 척추 뒤쪽의 뼈 세포들이 이런 과정을 반복하여 심각한 손실을 입게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런 나쁜 앉기 자세를 10년 이상 반복한 사람들의 척추 골밀도는 정상적인 앉기 자세를 유지한 사람들보다 현저히 낮게 나타났습니다. 심지어 일부 환자들은 실제 나이보다 10년 이상 더 진행된 골다공증 증상을 보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피로나 불편함의 문제가 아니라 뼈 자체의 건강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뼈 손실은 천천히 진행되어서 당사자가 느끼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요통이나 허리 불편함을 느끼면 단순히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십니다. 나이가 들면 이런 거지 하며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사실은 지난 몇 년간의 잘못된 앉기 습관이 누적되어 척추뼈 자체가 약해진 것일 수 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미 약해진 뼈는 한두 번의 낙상이나 강한 충격으로도 골절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척추골절은 단순한 골절이 아니라 일상생활 능력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실제로 전문의들은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아무것도 특별한 일을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허리가 부러졌어요. 이런 경우들 중 대다수가 사실은 오래된 나쁜 앉기 습관 때문에 뼈가 이미 약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충격이나 어색한 움직임으로도 골절이 발생하는 것이죠. 실제로 높이가 낮은 곳에서 넘어지거나 무거운 짐을 드는 와중에 척추 골절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척추 전문의들이 공통으로 강조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뼈는 사용하는 방식에 따라 형태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매일 8시간 이상을 등을 굽히고 앉아 있다면 당신의 척추는 그 자세에 적응하게 됩니다. 즉, 굽혀진 상태로 최적화된 약한 뼈가 되어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적응성 뼈 손실이라고 부르며 매우 빠르게 진행됩니다. 특히 요즘은 이런 나쁜 앉기가 더 심합니다. 재택근무를 하시는 분들은 소파에 편하게 앉은 상태로 일을 하고 TV를 보면서도 소파에 깊숙이 누우면서 자신도 모르게 척추를 굽히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들고 앉을 때도 자연스럽게 고개를 숙이고 등을 구부리게 되죠. 이런 습관들이 하루 평균 10시간 이상 누적되고 있습니다. 아침 식사 후 의자에 앉아서 신문을 읽을 때, 점심 후 소파에 누워 쉬면서 저녁에 TV를 볼 때 이 모든 순간이 척추를 해치고 있습니다. 한 대학병원의 연구 결과를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나쁜 앉기 자세를 10년 유지한 그룹의 척추 골밀도는 같은 나이에 올바른 앉기 자세를 유지한 그룹보다 무려 15에서 25% 낮았습니다. 이는 단순히 조금 약하다는 수준이 아니라 실제로 골다공증 진단 기준에 가까운 수치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손실이 되돌리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부위는 하단 흉추와 상단 요추입니다. 이곳은 우리 몸의 무게 중심이 지나가는 지점이면서 동시에 앉을 때 가장 많이 구부러지는 부위입니다. 이 지역의 뼈가 약해지면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근력 감소와 함께 작용하여 골다공증이 급속도로 진행되게 됩니다. 특히 폐경 후 여성들은 여성 호르몬 감소로 인해 뼈 손실이 더욱 빨라지므로 주의가 더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앉기는 어떤 자세일까요? 먼저 골반이 뒤로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앉을 때 골반뼈가 의자 뒤쪽으로 밀리면 척추 전체가 C자 형태로 굽어집니다. 골반을 세워서 마치 바닥에 닿아 있는 느낌으로 앉아야 합니다. 의자에 앉아 있을 때 양쪽 엉덩이뼈가 의자에 고르게 닿아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등입니다. 등의 자연스러운 S자 곡선을 유지해야 합니다. 의자에 등이 닿을 때 허리 아래쪽에 공간이 있어야 하고 어깨는 귀 바로 위에 오도록 펴야 합니다. 이 자세가 처음엔 불편할 수 있지만 이것이 척추뼈가 원래 설계된 정렬입니다. 팔은 팔꿈치에서 90도 정도 구부려져 있어야 하고 다리도 무릎에서 90도 정도 구부려져야 합니다. 이 다음 내용이 사실 가장 중요합니다. 잠시만 더 함께 해주세요. 올바른 앉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교추 지지대를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허리 아래쪽에 작은 쿠션이나 롤러를 받쳐두면 척추의 자연스러운 곡선이 자동으로 유지됩니다. 이렇게 하면 척추뼈들이 올바른 위치에서 계속 자극을 받게 되어 뼈 밀도 감소를 막을 수 있습니다. 요추 지지대는 비용도 거의 들지 않습니다. 손수건을 말아서 만들 수도 있고 시중에 싼 쿠션을 사용해도 됩니다. 요추 지지대로 어떤 것을 사용하면 좋을까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타월을 말아서 만드는 것입니다. 수건을 반으로 접은 후 동그랗게 말면 저렴한 지지대가 됩니다. 시중에 파는 요추 쿠션도 좋습니다. 가격은 1만원에서 5만원 정도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크기입니다. 너무 크거나 작으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으니 자기 허리에 맞는 크기를 찾아야 합니다. 세 번째 원칙은 움직임입니다. 아무리 올바른 앉기를 한다 해도 같은 자세로만 계속 앉아 있으면 뼈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전문의들이 권장하는 방법은 30분마다 한 번씩 일어나서 2에서 3분 정도 걸으면서 척추를 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척추의 여러 부위가 다양한 자극을 받게 되어 뼈 밀도가 더 고르게 유지됩니다. 실제로 이것은 뼈 건강뿐 아니라 혈액순환, 다리 혈전증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30분마다 일어날 때 해야 할 일들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천천히 일어나세요. 급하게 일어나면 어지러울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양팔을 위로 쭉 펴서 전체 몸을 늘여줍니다. 그 다음 앞으로 천천히 몸을 구부려 손이 무릎 정도까지 내려갑니다. 이때 너무 빨리 하지 마세요. 이 동작을 몇 번 반복한 후 제자리에서 가볍게 걸으면 됩니다. 실제로 척추를 펴는 운동도 매우 중요합니다. 나쁜 앉기로 굽어진 척추를 풀어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하루에 2, 3회, 한 번에 10번 정도 천천히 등을 뒤로 펴는 운동입니다.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양손을 등 뒤로 깍지 낀 후 천천히 가슴을 앞으로 내밀면서 척추를 펼치면 됩니다. 이때 너무 큰 힘을 주면 안 되고 부드럽게 스트레칭하는 느낌으로 해야 합니다. 또 다른 효과적인 운동은 서서 하는 척추 신전 운동입니다. 서 있는 상태에서 양손을 허리에 얹고 천천히 상체를 뒤로 젖히세요. 너무 깊게 젖히지 않도록 주의하고 편안한 범위 내에서 10초 정도 유지하세요. 이 동작도 하루에 2, 3회, 매번 10번씩 반복하면 척추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런 운동들은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5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런 간단한 습관 변화만으로도 척추 건강이 빠르게 개선된다는 것입니다. 한 연구에서는 3개월 정도 올바른 앉기와 가벼운 척추 운동을 한 사람들의 척추 골밀도가 눈에 띄게 높아졌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물론 이미 진행된 골다공증을 완전히 되돌릴 수는 없지만 악화를 멈추고 개선할 수는 있습니다. 3개월 후, 6개월 후를 비교해보면 골밀도가 5에서 10%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돌바른 앉기는 너무 불편하다고 생각하십니다. 처음엔 확실히 어색하고 피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마치 눈썹을 깍지 낀 후 원래 손가락 위치로 돌리려고 하는 것처럼 처음에만 어렵다는 뜻입니다. 이 3주 정도 지나면 올바른 자세가 편해지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환자들은 처음 2주는 힘들었지만 지금은 이 자세가 더 편해요 라고 말합니다. 습관이 형성되는데 걸리는 시간을 알려드릴게요. 처음 일주일은 정말 어렵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자꾸 나쁜 자세로 돌아갑니다. 2주째부터 조금씩 편해지기 시작합니다. 3주 차에는 어느 정도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리고 한 달이 되면 올바른 자세가 습관이 되어서 별 노력 없이도 유지됩니다. 이 과정을 인내심 있게 지나가면 평생 이 좋은 습관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습관을 지금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50대 이상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남은 인생 20년, 30년을 건강한 척추와 함께 보낼 것인지 아니면 골다공증으로 인한 통증과 제약 속에서 보낼 것인지는 지금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선택이 10년 뒤 당신의 건강을 결정합니다. 정확한 진단과 더 자세한 치료 방법은 반드시 척추 전문의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법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앉을 때 골반을 세우고 등의 자연스러운 S자 곡선을 유지하세요. 두 번째, 의자나 소파에 요추 지지대가 되는 쿠션을 받쳐두세요. 세 번째, 30분마다 일어나서 2에서 3분씩 가볍게 걸으세요. 네 번째, 하루에 2회 정도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등을 천천히 뒤로 펴는 운동을 10번 반복하세요. 이 네 가지를 달력에 체크하면서 실행하세요.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면 동기부여가 됩니다. 이 네 가지는 모두 특별한 운동 장비나 비용이 필요 없습니다. 지금 당신이 앉아있는 그 순간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조금만 신경 쓰면 되는 것이죠. 만약 처음엔 너무 어렵다면 처음 일주일은 한두 가지만 시작해보세요. 그 다음 주에 다른 것들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천천히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지속성입니다.
척추 건강은 우리의 전체적인 삶의 질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골다공증으로 인한 골절은 단순한 뼈 문제가 아니라 자립성 상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척추 골절로 인해 휠체어 신세를 지거나 침대에만 누워있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올바른 앉기 습관을 시작하신다면 앞으로의 인생이 훨씬 더 건강하고 활기차게 변할 것입니다. 오늘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다음 정보에도 함께 해주세요.